여러분,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가요. 10년 만에 최고치. 133.2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133을 기록한 이후로 10년 만에 지금 최고치입니다. 지난달보다는 3% 더 올랐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1.3%나 뛰었습니다. 31.3%. 장난 아니게 뛰었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동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파동도 장난 아니잖아요. 중국이 요소를 주지 않는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식량도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잖아요. 31.3%가 폭등을 했으니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엄청난 파동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식량 가격지수 올 1월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110을 좀 넘는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133.2니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충격이라고. 그만큼 식량 파동이 대한민국에는 덮칠 수가 있고요. 식량 파동이 덮쳐서 식량 위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요, 육류나 유제품이나 시리얼이나 식물성 기름이나 설탕이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식료품의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그러면 육류나 유제품, 시리얼, 식물성 기름, 설탕 다 올랐다는 뜻인가요? 실제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도. 기본적으로 지난해보다가 이렇게 두 자리 넘게 폭등한 것은요, 흉작 때문인데, 흉작 중에서도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에 들어가는 마든 밀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들 있잖아요. 폭등했습니다. 폭등. 지난해 비해서 말입니다. 시리얼 가격은 22.4%가 올랐고요. 밀의 가격도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 밀이 어디서 주로 생산됩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이런 데서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흉작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노동력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식물성 기름 가격입니다. 작년보다가 73.5%가 폭등했습니다. 폭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의 차질을 굉장히 많이 빚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기름까지도 지금 굉장히 오르죠. 여기다가 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품도 1년 새에 15.5%가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우유 생산량이 줄어드는 탓이에요. 유럽에서. 고깃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가격이 22.1%나 올랐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기승을 부리고
또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사료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여기다가 인건비까지,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인건비까지 올라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설탕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떨어지려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레알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떨어진 듯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요. 전달과 비교해서는 1.8% 떨어졌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40.6%가 올라간 가격입니다. 급등한 가격이에요. 폭등한 가격이에요. 그러니 지금 식량에 대한 위기 진짜 심각하죠.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바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쌀 빼고는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제2의 주식이라고 하는 밀 한번 보세요. 밀 여러분. 밀은요. 자급률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0.7%입니다. 딱 요소수 짝이죠. 그죠? 요소수. 예. 대한민국은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중국이 가까우니까 중국에 가서 그냥 수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2011년에 요소수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지금 우리는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요소수 대란까지는 겪지 않습니다. 일본은 요소수를 생산하거든요. 이게 채산성이 맞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이거는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정부가 뿌리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한 탓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 밀 수입 못하면 제2의 주식이 박살납니다. 예.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3.3%에 겨우 3.3%입니다. 작업률이. 대두,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26.7%. 쌀이 겨우 92.1%인데 쌀만 우리는 작업률이 그나마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년이 가도 이 식량 파동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식량 파동이 한창이잖아요. 게다가 내년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밀 수입을 이게 2배 이상 주문하겠다 하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중국도 지금 밀 수입을 지금 계속 증가시키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전 세계는 지금 흉작이 발생을 해서 밀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 선물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이룰 정도로 지금 난리예요. 여기다가 에너지 파동 이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유가가 폭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농작물 곡물을 생산하는 데는 당연히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계를 운전하는 데도 기름이 들어가고요. 공장을 돌리는 데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또 하나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식량 파동은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 식량 위기의 어떤 상황이 요소수처럼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이 줄면서 수입에 대한 물량 확보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식량 파동, 식량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점점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요소수 파동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게 밀 파동은 옥수수 파동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정치에 매몰돼서 경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더더구나 경제 중에서 산업은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때리면 세금 낸다 하는 게 지금 정부가 가진 산업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규제. 그러니 언제든 말입니다. 언제든 저는 충격이 올 수 있다. 워낙 정치가 경제를 덮고 있어서 또 정치가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